감히 병원 청소부를 무시해? 3년간 시월드에 당한 굴욕.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이 병원 최대 주주라는 걸. 오늘은 3년 동안 병원 청소부로 살아온 한 여자의 통쾌한 반격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32살 김민서는 병원 3층 복도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걸레질을 하다가 화면을 확인했다. 시어머니 박순자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늘 저녁 7시까지 집에 와라. 늦으면 혼난다. 민서는 한숨을 삼키며 걸레를 다시 쥐었다. 결혼 3년차, 명문대 의대를 나와 전도 유망한 외과 레지던트였던 그녀는 지금 이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의사라는 게 자랑스럽지 않다고 했다. 여자가 칼을 들고 사람을 가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 남편 강민호는 어머니 편을 들었다.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다며 여자는 집에서 애나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민서는 임신이 안 됐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래서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겠다고. 최소한 의료 현장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 청소부나 해라. 내 주제에 딱 맞다고 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몰랐다. 이 병원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저녁 7시 시댁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강미정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둘의 눈빛이 칼날 같았다. 시어머니가 통장을 던지듯 내밀었다.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했다. 30만 원을 더 넣으라고 했다. 민서는 이미 매달 80만 원을 생활비로 드리고 있었다. 청소부 월급 130만 원 중 절반 이상이었다. 시누이가 비웃으며 말했다. 언니는 왜 이렇게 무능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의대까지 나와서 청소부나 하고 있으니 집안 망신이라고 했다. 차라리 오빠랑 이혼하고 제대로 된 사람 만나라고 했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년 동안 입을 다물고 사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민서가 매일 청소하는 그 병원이 누구 소유인지. 3년 전 민서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심근경색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변호사가 찾아왔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 있다고 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가 30년 전 설립한 중소제약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10년 전 대박이 났다. 신약 하나로 업계 판도를 바꿨다. 그 돈으로 아버지는 서울의 한 중형 병원을 인수했다. 바로 민서가 레지던트로 일하던 그 병원이었다. 민서는 전혀 몰랐다. 아버지는 평생 조용히 사셨다. 과시하는 걸 싫어하셨다. 그리고 딸이 실력으로 의사가 되길 바라셨다. 재벌 2세 타이틀 없이.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병원 지분 52%를 딸 김민서에게 상속한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5년 동안 병원 내부를 경험하라. 밑바닥부터 배우라. 그래야 진짜 병원을 알 수 있다. 민서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마침 결혼도 했고 시어머니 눈치도 보여서 청소부로 일하겠다고 했다. 아무도 자신의 정체를 모르게. 그런데 3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시댁 식구들이 자신을 인간 이하로 대한다는 걸. 다음 날 병원에서 일하는데 원장실 앞을 지나가게 됐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다. 원장 서준혁의 목소리였다.
45살의 그는 민서 아버지의 오랜 동업자였고 지금은 병원 경영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대화가 들렸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다. 민서는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원장이 말했다. 2년만 더 버티면 된다고 했다. 김민서가 5년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지분이 자동으로 이사회로 넘어온다고 했다. 그럼 자기가 인수할 수 있다고 했다. 민서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유 원장에 그런 조건이 있었나? 급하게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가 확인해줬다. 유 원장 3조에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 5년 내에 병원 이사회의 정체를 밝히고 경영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지분이 이사회로 자동 양도된다고 했다. 민서는 그제야 깨달았다. 원장이 자신을 청소부로 내버려둔 이유를,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알리지 않은 이유를,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일주일 후 시댁에 갔을 때 우연히 시어머니 방에서 서류를 발견했다. 부동산 계약서였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계약서. 계약자는 시어머니 박순자. 금액은 12억. 민서는 눈을 의심했다. 시어머니는 늘 가난하다고 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래서 민서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다. 3년 동안 민서가 준 돈만 해도 3천만 원이 넘었다. 그런데 12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민서는 더 뒤졌다. 그리고 발견했다. 통장 사본. 그 안에 매달 500만 원씩 입금되는 기록이 있었다. 보내는 사람은 서준혁. 병원 원장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원장 서준혁과 시어머니 박순자가 짜고 친 거였다. 원장은 민서를 청소부로 묶어두고 5년을 버티게 만들려 했다. 그러면 병원 지분을 가로챌 수 있으니까. 그 대가로 시어머니에게 매달 돈을 줬던 거였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팔아넘긴 거였다. 자기 아들의 아내를 말이다. 민서는 그 순간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다음 날 민서는 병원 이사회에 연락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달라고 했다.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했다. 이사회는 당황했다. 김민서가 청소부인 줄만 알았는데 주주라니. 하지만 서류를 확인하자 사실이었다. 52%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 일주일 후 이사회가 열렸다. 회의실에 원장 서준혁과 이사진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민서가 들어왔다. 청소복이 아니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고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다.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서가 차분하게 말했다. 자신이 이 병원의 최대 주주 김민서라고 밝혔다. 3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며 병원을 관찰했다고 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서류를 펼쳤다. 원장의 횡령 증거들이었다. 병원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기록, 의료기기 구매 과정의 리베이트, 그리고 시어머니 박순자에게 매달 송금한 내역. 원장이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민서가 차갑게 말했다. 원장 서준혁을 배임죄와 횡령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즉시 해임 안건을 상정했다. 이사회는 술렁였다. 하지만 52% 지분 보유자의 결정이었다. 만장일치로 원장 해임이 결정됐다. 민서는 그날 저녁 시댁으로 갔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민서가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던졌다. 그 안에는 은행 송금 내역이 들어 있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서가 말했다. 3년 동안 서준혁 원장에게 돈을 받았다고 했다. 며느리를 팔아넘긴 대가로 말이다. 매달 500만 원씩 3년이면 1억 8천만 원이라고 했다. 시어머니가 변명하려 했다. 하지만 민서는 말을 끊었다.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공모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꺼냈다. 남편 강민호와의 이혼 서류였다. 남편이 황급히 나타났다. 뭔 소리냐고 했다. 민서가 대답했다. 3년 동안 당신 어머니가 나를 팔아넘기는 동안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했다. 심지어 같이 무시했다고 했다. 이혼하자고 했다. 위자료는 5천만 원이면 적당할 것 같다고 했다. 남편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서는 시댁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앞으로 자신은 이 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한다고 했다. 청소부 김민서는 오늘로 끝이라고 했다. 2년 후 민서는 병원 원장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병원은 그녀의 경영 아래 더욱 성장했다. 그날 비서가 들어와 말했다. 박순자 씨가 면회를 요청했다고 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거절한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결국 공모죄로 벌금 3천만 원을 물었다. 원장 서준혁은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남편 강민호는 이혼 후 혼자 남았다. 새 여자를 만나려 했지만 전 아내가 병원 원장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다.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걸, 아버지가 왜 5년이라는 조건을 달았는지 이제 알 것 같았다. 진짜 세상을 배우라는 거였다. 밑바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라는 거였다. 그리고 배웠다. 세상에는 약자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그 약자가 언젠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민서는 3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는 게 답이 아니었어요. 결국 일어서야 했습니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용기예요. 안 된다고 말할 용기. 스스로 일어설 용기. 혹시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끝까지 당신 편은 당신 자신입니다. 스스로를 무시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